된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강의할 때에 중요한 정의와 이론들을 이렇게 박스를 쳐서 여러분한테 강의할 예정인데,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가능하면 이해 후 가능하면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약간의 암기도 필요하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데피니션 1을 보니까, 자, 표본 공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쵸. 우리가 이 통계학을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정확한 용어의 이해, 그 용어의 정의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부터 출발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지금 표본 공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표본 공간이 뭔지를, 그죠? 절대로 몰라서는 안 된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 실제 질문을 던져보면 표본 공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들이 정말, 그쵸? 드물 정도로, 그러니까 표본 공간이 뭔지 모르고 통계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출발 자체가 표본 공간이 뭔지부터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내용부터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표본 공간이 뭐냐?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통계적 실험, 보통 시행이라고 하죠. 어떤 시행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을, 자, 어떤 통계적 실험, 무슨 말이에요? 또는 통계적 시행의 어떤 시행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 자,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을 모아놓은 그 집합을 우리는 뭐한다?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을 기호로는 우리가 S로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표본 공간이 뭐라고요? 어떤 통계적 실험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 모든 결과들을 원소로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집합, 그 집합을 우리는 뭐한다?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 아, 선생님, 그렇게 쉬운 얘기는 우리 다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있겠지만은, 우리 가운데는 이런 내용도 모르는 학생도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다시 확실하게 누가 물어보더라도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자, 그 정도로 확실하게 해두고, 모르는 분들은 철저하게 해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통계적 실험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했는데, 자, 이 추상적인 느낌 우리가 구체적인 우리가 요 예제 1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각 경우에 표본 공간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표본 공간을 구하라겠죠. 자, 그럼 여기 각각의, 자, 5문제가 있는데, 선생님 일단 3문제를 미리 소개했는데, 자, 1번을 보니까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다시 동전을 다시 던지고, 뒷면이 나오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요런 실험, 요런 실험에서의 표본 공간을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보라 그랬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동전의 앞면은 우리가 보통 H라고 표시하고, 자, 동전이 뒷면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보통 요놈을 T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답니다. 자,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는 나오는 거, 이 주사위의 경우에는, 자, 이 주사위의 경우는 눈이 1하고 2하고 3하고, 자, 4하고 5하고, 자, 6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원소로 모아놓은 집합이 표본 공간에 있으니까,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보고자 하는 표본 공간 S라고 하는 것은, 자,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 첫 번째 동전을 던져서, 자, 앞면이 나오면 다시 동전을 던진다 했으니까, 자, 첫 번째 앞면이 나왔다. 그러면 동전을 다시 던지는데, 다시 던진 동전이 앞면이 또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동전만 2번 던져서 앞면일 수도 있고,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왔다. H죠. 그리고 다시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왔을 때는 이어서 다시 동전을 던지기 때문에 동전만 2번 던지는 경우는 앞면하고 앞면, 뒷면, 요런, 그쵸, 결과물이 있겠죠. 또, 첫 번째 이제 동전을 던졌는데, 자, 여기 보니까 뒷면이 나오면 주사위를 이제 한번 던지자 했겠다, 알겠죠? 자, 첫 번째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왔다. 그러면 주사위를 던지자 했으니까,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오는 경우하고,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를 던져서 2가 나오는 경우하고,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를 던져서 3이 나오는 경우하고,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를 던져서 4가 나오는 경우하고,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를 던져서 5가 나오는 경우하고,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를 던져서 6이 나오는 경우. 자, 이렇게 바로
그렇죠. 요런 결과물들이 우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다시 동전을 한 번 더 던지고 뒷면이 나오면 주사위를 던진다는 이 실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결과물들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동전 앞면, 동전 앞면, 뒷면, 그리고 동전 뒷면 주사위 1번, 동전 뒷면 주사위 2번, 뒷면 주사위 3번, 뒷면 주사위 4번, 뒷면 주사위 5번, 뒷면 주사위 6번. 이와 같은 실험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물 외에는 다른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결과물들을 몽땅 다 모아서 원소로 해서 만든 요 집합 S를 가리켜서 우리는 말한다.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기초부터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는 실험이다. 자, 그럼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물을 적어버리면 요 실험의 표본 공간이 되겠죠.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진다 했을 때에 3번 다 앞면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앞면이 2번만 나오는 경우, 자, 앞면이 2번만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앞면, 뒷면일 수도 있고, 앞면, 뒷면, 앞면, 그리고 뒷면, 앞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경우는, 자, 앞면, 뒷면, 뒷면, 앞면, 그쵸, 뒷면, 그리고 뒷면, 앞면, 이럴 수도 있고, 앞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요렇게, 예, 요와 같은, 그쵸, 내용들이, 결과물들이, 그쵸, 표본 공간을 완성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이미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요 3번째 경우도 살펴보면, 한 개의 이제 동전을 3번 던질 때에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관한 실험이겠죠. 이제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관한 얘기니까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졌을 때에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 횟수가 0번일 수도 있고, 앞면이 딱 한 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앞면이 몇 번 나오는 경우도 3번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관한 실험에 대해서의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죠? 앞면이 0번인 케이스하고 1번인 케이스하고 2번인 케이스하고 3개 다 앞면이 되는 케이스, 횟수가 0번인 경우, 1번인 경우, 2번인 경우, 3번인 경우 요 4가지가 표본 공간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4번, 5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니까 비누 공장의 생산 제품 중에서 자, 3개의 제품을 추출하여 검사한 뒤 불량품을 우리가 F로 표시하고 정품을 H로 표시했을 때에 불량품과 정품을 분류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 실험에 있어서 표본 공간을 한번 정해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경우에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품을 3개를 검사하기 때문에 그 제품에 불량품이 하나도 없는 경우 3개 다 정품일 수 있겠죠. 그리고 2개는 정품인데 하나가 불량품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는 요런 경우하고, 자, 요 경우하고 또 요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불량품이 2개가 나오는 경우는 요 경우하고, 자, 요런 경우하고, 그리고 요런, 그죠,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3개 다 불량품일 수도 있겠죠.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적어주면 우리가 요 실험에서의 표본 공간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 이 표본 공간이 이와 같이, 그죠, 이 개수를 카운팅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표본 공간에는, 자, 이 5번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떠한 조건식으로 나타내야 되는 그런 표본 공간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의 원주 및 내부에 있는 모든 점을 우리가 표본 공간으로 둘 수도 있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랬을 때는 요와 같은 경우에 표본 공간은, 자, 요 x, y라는 점이죠. 그렇죠? 점인데 이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9보다 작거나 같다는, 자, 요와 같이 표본 공간을 이렇게 영역이 되는 경우에 여기는 모든 점들이기 때문에 요 놈을 이렇게 조건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통계적 실험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물을 빠짐없이 원소로 해서 만들어 놓은 집합을 우리는 뭐란다? 표본 공간이란다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두 번째 중요한 기본 용어 중에 하나가 우리 통계학에서 사상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자, 이 사상이 뭔지, 이 사상의 정의를, 이 데피니트에 나와 있는 정의를 보니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 공간의 뭐다? 부분 집합이다. 자, 요게 핵심이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 공간의 무슨 집합이다? 부분 집합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당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어떤 표본 공간 중에, 자, 동전을 3번 던졌을 때의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관한 실험에 표본 공간을 나타내는 집합에서는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표본 공간에 대한 이 사상의 개수가 몇 개냐? 사상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대답할 수 있어야죠. 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요 집합 S의 뭐다? 부분 집합이니까. 사상이 몇 개나 나오냐? 이 말은 표본 공간, 그쵸? 표본 공간을 나타내는 요 집합 S의 부분 집합의 개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상의 개수를 물었다 그러면 요 원소 4개짜리 부분 집합의 개수니까 사상의 개수는 부분 집합의 개수만큼 나오죠. 그래서 16개가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